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셨죠? 그러니까요. 네, 프로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뭐 아무 대본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러우시네. 그러니까요. 인상도 굉장히 좋으세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주로 어떤 데 관심 있으세요, 교수님은? 저는 원래 전공은 그 정보경제학이라고 그래서 요새 그 IT를 통한 뭐 새로운 창업이나 그런 것들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꾸나 뭐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 자문은 주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차세대 IT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 시골에 대한 관심도 좀 있습니까? 제 출신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가는 아주 시골 이야. 중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와. 지금은 충주댐이 생겨서 수몰돼서 없어진 산골 동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시골 출신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서 저희가 저 도시인데요. 네, 그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네. 그랬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도 한 2, 3년 다녔습니다. 서당이요? 예, 그런 정도 시골입니다. 시골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시겠네요. 많고 네. 지금도 가면 네.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늘 관심이 있고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충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시골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림수산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전 장관님이시죠? 우리 서규영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리, 안녕하세요. 자리 양보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출연하셨는데. 네. 아직도 생기가 넘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노르니까요. 뭐 하고 노세요, 저? 예, 제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회장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로카로드 운동본부 명예회장 그리고 충북발전 정책연구소 또 충북 이사장, 발전 정책연구소. 두 분이 아세요? 예, 심지어 동문이라고 예, 전 고등학교 들었는데. 한참 야, 이거 선배님이세요. 뭐니까 알고서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네. 저기 프로파일 받아보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충주고등학교세요? 아니 청주. 네. 예, 충주인데 청주고등학교요? 그 청주로 당시에는 온 거지. 이제 충북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아이고. 청주로. 옛날엔 청주고등학교가 제일 좋았거든. 아. 그래서 그때 했는데 우리 저 청주고등학교가 꽤 많던데 보니까 주변에도. 많죠. 네, 국회의원들 좀 많습니다. 유명하신 분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자랑처럼 됐습니다. 저는 잘해요. 이제 고향 자랑도 잘하고 이 그렇죠.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네. 예. 상주 얘기가 자주 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도 상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아 그래. 거기도 촌이네.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 네. 예. 아, 오늘 유독 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요. 상주가 그런데 네. 저 부자촌이에요. 부자촌. 예, 거기가 제가 장관 때 보면 1억 이상 소득 있는 농가가 1000농가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는 부천이고요. 도시하고 따지면은 아파트 한 채를 제대로 못 삽니다. 서울에 와서.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도시랑 비교하면 네. 떨어지지만 시골에 있는 걸 다 팔아서 와도 서울에 와서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못 산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부천이란 말이죠. 아 실제로 요즘 농사 짓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농사 젊은 짓는 사람, 친구들, 젊은 괜찮아요. 분들은 괜찮아요. 예. 예, 한 전체 1억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보다 한 4분의 3 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 30대 소득을 따져보니까 예. 시골에 있는 젊은 30대 예. 그러니까 도시의 100대 기업의 30대랑 비교해보면 3%인가 더 많더라고 소득. 그럼요. 그럼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 뭐 특용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그렇지. 요즘은 복숭아했다고 복숭아만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공을 해서 팔고요. 네. 그래요. 또 다양한 방법을 팔기 때문에 게다가 유기농으로 제작하고 그렇죠. 제조하고 이러니까 뭐 가격이 뭐 대단합니다. 그렇죠. 로컬 푸드가 그런. 그렇습니다. 네. 로컬우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네. 그런 운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랑 똑같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되는 것보다 그 거리, 예. 그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가 미국의 7.4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수입해다 먹으니까 그렇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고 예. 또 방부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로컬푸드가 예. 운동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좋아요. 저는 거의 안 사 먹습니다. 사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저는 이제 부모님 다 계시니까 또 이제 농사를 지어서 다 올려주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좋은 것만 많이 먹죠 실제로. 맛이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네. 신선하죠. 예 신선하니까 일단 뭐 맛이 좀 뭐라 그럴까 참 맛이 그냥 그대로 다 배어 있고.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로컬 푸드 운동을 예. 그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딴 데처럼 파머스 마켓 이런 게 잘 안 열리냐면 우리나라 아직 재래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형태를 보면 외국의 파머스 마켓하고 유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농부가 직접 와서 옆에 하면 재래시장하고 가격 경쟁력 이런 거에서 큰 메리트 없어서 그 외국에는 이제 대형 유통 체인이냐 파머스 마켓이냐 이런 초이스인데 우리는 재래시장이 많으니까 그 어디다가 입지를 해야 되는지 사업적으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거래를 예. 로컬푸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직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직거래를 하면 생산자는 12%를 더 비싸게 받고 예. 소비자는 13%를 싸게 살 수 있다. 예.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지자체 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터라든가 아니면 청사 토요일 일요일 노를 때 청사를 부지를 해서 거기서 직거래를 하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거래를 자꾸 해줘야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윈윈하는 그런 그 유통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잘 활용하면 그게 로컬 푸드를 제대로 쓰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산지 유통이라든가 소비지 유통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아, 예. 그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켓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잘 꾸미냐에 따라 그게 아마 우리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마드리드 이런 데 가면 쌀먹거리스 마켓 이런 데 가면 그 안에 관광 투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리고 무슨 날 뭐 어디 교회 앞에 어디 가면 파머스 마켓 열린다 그러면 그걸 가는 게 축제처럼 만들고 재래시장에다가 그 비슷한 게 있죠. 예, 완주인가 어떤 완주에서 운영하는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예, 보따리, 예, 큰 꾸러미, 마켓 해놓고. 꾸러미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정선에 가면 네. 재래시장 직거래를 하는데 걷다가 사물놀이도 하고 명인 가수들이 노래도 해주고 그리고 일부러 그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결국 사람.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야기를 지금은- 집어넣어서 예.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변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정말 스토리 있는 마켓을 만들 거냐.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네. 재래시장이 쌉니까 비쌉니까? 아 재래시장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 대체로는 싸요. 예. 싼데 뭐가 하냐면 예. 물건이 원스톱 쇼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슈퍼 가서는 자기가 뭐 애들 간식거리, 식품, 가공식품이니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의류도 한 팔고 번에. 여러 가지도 팔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근데 재래시장 가면 그 신선한 거 그것만 팔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재래시장을 안 가고 슈퍼나든가 대형 마트를 마켓을 가서 가죠. 예, 가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번에 제가 명절 때 네. 실제로 가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저희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이제는 마트에 가자 이거야. 어. 그건 한목에 가면 다 이렇게 준비도 돼 그렇지, 있고 다 돼 있지. 싸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재래시장이 훨씬 더 비싸요. 어. 미나리 한 단에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음. 미나리 한 단에 8,000원, 이만한 거 한 단에. 음. 8,000원이요, 800원이 아니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예,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저쪽 다른 프로에서도 그 이 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도 제가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다. 네. 옛날엔 다 재래시장에 샀는데 왜 이쪽으로 옮겨가냐. 이쪽이 소비자한테 더 어필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원스톱 쇼핑도 중요한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외에서 가서 쇼핑을 해야 된다.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주차 문제도 있고. 예, 주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샀을 때 예. 저기는 카트를 배송, 끌고 예. 가서 다 실잖아요. 예. 이거는 집이가 저기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애들 놀이터 같은 것도 슈퍼 같은 데는 대형마트는 있잖아요. 이게 웃고라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래도 그런 점이 장단점을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제 로컬 푸드를 어떻게 하면 이제 또 활성화시킬지 이 내용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윈윈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비자가 편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소비자가 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뭐 싸게 판다고 해서 갑니까? 아이 땀은 삐질삐질 나오고 여름에 더운데 가서 네. 가서 살 사람이 없거든. 예. 그 신선한 데 가서 포장 다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트 같은 데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저 쓸어서 넣으면 될 정도로 해놓는데 여기는 집에 가서 이걸 또 다듬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개선해 주어야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그런 정책이 돼야 재래시장도 발전되고 직거래장터도 발전될 수 있다. 요즘 또 관심은 또 어디 있으세요? 예. 관심이 이제 식품 안전이죠. 제가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옛날에 장관 시절에 예. 아주 대단하셨잖아요. 그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옛날에 저 2008년도에 축산물 쇠고기 그 위생 조건 때문에 그 장관이 6개월 만에 간두고 막 촛불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광우병 때문에 그랬는데 2015년엔 미국에서 광우병이 나왔어요. 실제.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야당에서 수입 중단해라. 예. 그때 여당에서는 검역 중단해라 그랬는데 예. 제가 수입 중단하나 검역 중단할 상이 아닙니다 해서 끝까지 예. 밀어붙였는데 그때 뭐 문제냐면 예.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이 미국 소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130개국이에요. 예. 그래도 문제 없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대국이에요. 예. 지금 2012년도에 9위였다가 지금은 8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무역 대국이 예. 수입이 의존도가 80%가 넘는 한국에서 예.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결국은 제가 그 검역 중단에 수입 중단하라고 했는데 예.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여당, 야당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않죠. 솔직히? 네. 예, 그래서 제가 사표를 항상 가슴에 두시고. 가지댕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시죠. 여차하면 네. 예. 사표 쓰더라도 예. 이건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텔레비 나가서 예. 설명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예. 그 수입 중단에 검역 중단을 끝냈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국제사에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예. 무역을 못할 수 있도록 예. 수입을 중단해 버리면 예, 우리가 예.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그 바람에 제가 그 돌직구 장관이라고 책까지 내셨잖아요, 예, 작년에. 네. 그 별명도 기자들이 붙여줘서 제가 받았는데 사실 돌직구 장관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극찬입니다, 솔직히. 예. 아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말 6개월 만에 끝났거나 석 달 만에 끝났거나 이랬으면 장관직을 그만뒀거나 이랬으면 돌직구 장관이 결국은 돌 맞았네. 이렇게 됐을 텐데 아니잖아요. 2년인가 하셨죠? 예, 그렇죠. 최장수 아니었나요? 거의 최장수쯤 되죠. 예. 그만큼 소신이 있으니까 가능했죠. 예. 장관 하실 때 재직 시절에 가장 인상 있었던 게 아마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외에 또 한 해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속값 떨어진다 그래서 속값 떨어진다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서울 종로에다가 몇 마리 끌고 와서 대물했어요. 텔레비전 기억납니다. 예, 예, 기억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3시에 기자들 다 불러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소를 끌고 와서
데모를 하면 그 만약에 그 구제역이 나오잖아요. 네.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 구제역 발생되면 그거에 구상권을 내가 그 농가한테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를 방출하는 냅둔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림예산을 싹 깎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서부터 그 안에서 철도 철막에서 구지역이라든가 뭐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농업행정이 왜 저기 하냐면 농업행정하고 위생, 보건복지 행정하고 교육행정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인 국민 여러분들이 다 관여되는 이 때문에 행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뭐가 잘못하면 국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식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 과학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해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따라오는 것이지. 여기서 그 저 농식품에서 여기서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 그냥 그대로 정책에 자꾸 따라가 버리면 보완해동 해버리면 네. 엉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버리면 행정이 뭐가 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뭐라 그래도 바위에다가 돌을 던져도 결안을 던져 끄떡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냐 행정은. 그래야 기본 틀이 딱 돼줘야 된다. 그렇죠. 예. 기본 틀이 딱 돼서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끔찍 안 하는 그런 정책을 해줘야 국민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지 그거를 누가 뭐라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 한다 다원화사기이기 때문에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그렇죠. 뭐라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뭐라 했는데 그래 버리면 예. 정책이 예.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경강부에 하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로컬 푸드나 저기 외국 농산물이 오는 거에 대한 안전 문제나 또 그 수입을 얼마만큼 개방할 거냐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제 수비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 관심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공산품만 수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도 이제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면 그 수출도 해야 되고 그 농산물이 아니라 식품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새 지금 지난 정부가 이제 한식 세계화 이렇게 많이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큰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 거는 크게 성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 식품 회사들이 해외의 그 프랜차이즈가 이미 그 10,000개 이상 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베이징 갔는데 역주위를 돌았더니 전부 한국 그 프랜차이즈 샵들이에요. 뭐 커피숍서부터 빵집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확 획기적으로 하는 거 이런 고민은 그거 지금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80년도 농식산물의 수출이 10억 불이었어요. 그걸 배로 늘리는데 2007년도 MB 정부 첫기에 2007년도에는 38억 불이었어요. 배로 늘리는데 27년이 걸렸어요. 19억 불이 38억 됐어요. MB 정부 2007년부터 2012년도 끝날 때 말이에요. 80억 불 됐습니다. 5년 만에 배로 다 늘어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식품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내 내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국이라든가 이 동남아, 미국, 외국에다 식품 수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K-팝에 따라서 K-푸드가 푸드가 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동남아는 아니라 유럽 있잖아요. 제가 마드리드의 식품에 대한 발표 그 일을 갔는데 우리 한식을 제공을 했어요. 130명의 그 요리사랑 전문 요리 잡지 기자 뭐 해서 130명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한식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고 성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이라든가 중국 음식은 짜장면 넣으면 짜장면 섞어버리면 짜장면 냄새 맛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신설로 라면 두부 맛 틀리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정성과 호박맛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하고 성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K-팝과 더불어 해서 우리 K-푸드가 우리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도 엄청 저기예요. 미국에 제가 장관 뛰고 나서 전에 보니까 2009년도인가 여론조사라니까 K-푸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랬더니 9%예요. 어이구야. 그런데 2년 돼서 조사를 하니까 K-푸드에서 얼마니까 41%예요. 그러니까 K-팝이랑 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식에 세계화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네. 우리가 MB 정부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일식 세계화 마냥 한 20-30년 걸리면 우리는 더 빠르겠지. K-팝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화되고 우리 K-푸드가 엄청나게 수출될 거다. 중국에서 관료가 오면 말이에요. 중국에 우리가 김치 수입을 얼마냐 23만 톤을 수입을 해요. 엄청나게 수입을 해. 그런데 중국 관료가 오면 우리 김치를 2통, 3통씩 가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우리 김치가 맛있고 위생적이다 이게 중국 김치보다는. 그래 여기서 지들이 갈 때 2통씩, 3통씩 가요. 중국에 가면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이 돈 있는 소비자들은 중국 요즘 부유나 이유식 안 먹이죠. 우리 걸 다 하고 하죠. 네, 한국 거 비싸게 주고 사죠. 비싼 게 어느 정도냐면 4-5배거든요. 유통비용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지금 뭐 요커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명품 사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미국 중국 백화점에 다 있는데 못 믿죠. 못 믿는 거죠. 믿을 수 있는데 와서 사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 20년 동안 빈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가 한 10억이 되는데 그중에 8억 명이 중국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어마어마한 식품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아까 같은 성과 사람들은 한국 세계가 다 실패한 줄 알아요. 글쎄. MB 그러니까 뭐 끝에 가서 뭐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니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좀 뭐 긴 안목으로 장래를 보고 가능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랑 한미 FTA를 제가 있을 때 체결을 했어요. 그때 농민들 데모 안 했습니다. 농어민들은 데모 별로 안 했어요. 전부 다 금속노조 여기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데모를 한 거예요. 지금 한중 FTA 있는데 저는 한중 FTA가 정부에서 농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하면 오히려 수출 농업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한중 FTA니까 무조건 반대다.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취약한 거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발전될 건 정부에서 지원해서 수출하고 그래야 농가 소득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FTA 경제 영역이 지금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럼 중국만 FTA를 한다고 하면 거의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엄청나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도 농식품 수출도 정말 세계 10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이제 막 무르익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을 벌써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근데 시간이 너무 다 많이 지나가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